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저는 무지하게 관심이 있는 서울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상철이고요.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김현미 전 의원이 SH공사 사장으로 가는 부분을 하고, 다른 하나는 광화문 재구조화와 관련돼서 지금 4.16 추모관 추모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철거 요청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현미 전 의원의 그 SH공사 사장 취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SH공사 사장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론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공기업이나 내지 출연 출장 기관 사장의 선임을 사람들은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낙점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공모자들에 대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이거 사장에 한번 응모해볼래요 라고 해서 이제 응모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하는 데서는 2배수나 3배수 정도의 명단을 추려서 그것을 시장에게 주면, 시장은 그 제공된 그 명단 중에서 그러니까 임명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 과정에서 김현미 전 의원이 김현미는 다 취소고요.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어쨌든 그 몇 배수로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김연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씨가 의원일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은 뭐냐면 정부 개입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대로 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LH공사나 SH공사와 같이 공기업을 통한 주택정책의 개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그 SH공사 사장으로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민간 건설사들 지원해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공공 부분에서의 분양주택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 지역의 개발 사업들, 도시 개발 사업들을 SH공사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SH공사의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H공사는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 훨씬 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김연아 전 의원이 자기가 그 사장 신청서를 썼을 때, 공모서를 썼을 때 그 이질감이 없었을까? 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좀 쪽팔리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뻔뻔하게도 자기가 부인했던 공공의 시장 개입을 위한 기관인 SH공사 사장직을 본인이 공모를 응했다? 저는 이게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더더군다나 김연아 그 의원이 그 전에 있었던 직장이 그 건설 업체들이 만든 그 연구소의 연구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민간 건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그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SH공사 사장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민간 건설사 사장 중에서 한 명을 공기업 사장이랑 놓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일 거라는 거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장 중심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도 이반될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궁금함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공모서를 넣었을까가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자리가 필요로 했나? 라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사람이 사장인 SH공사는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차피 서울시 의회에서 아무리 그런다 해도 다주택자라고 하는 요인만으로는 SH공사의 사장의 적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SH공사 사장이 됐을 때 다주택 여부를 가지고 그 자격 시비가 붙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얘기해볼까요? 박원순 시장 시기에 SH공사 사장 중에서 자가주택에서 안 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발목 잡기인 거고,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궁금한 건 김연아 전 의원의 개인 사정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개인의 신념과 SH공사의 조직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보면 알겠죠. 두 번째는 그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4.16 추모 시설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것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월호와 관련돼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회적 의제로서 4.16 그리고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된다는 부분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광화문 광장과 같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 위치에 어쨌든 세월호 추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큰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됐어야 하느냐 혹은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장 위에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세월호 추모 시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위 임시적 시설로서의 위치가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시설들의 경우에는 임시시설의 의미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만들어 놓은 4.16 추모시설이 연구시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연구시설이라면 어떠한 방식의 연구시설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적어도 광화문 광장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던 저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의 지하 공간에 대한 재편성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조직 내에서는 이 지하 공간 내에 소위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그러니까 소위 연구시설 계획이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리됐던 문서나 내진 내용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광화문 광장의 지상부의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사실은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상과 관련된 논란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이 4.16 그 추모시설과 관련된 것이 공론화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체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는 이것은 예외적인 걸로 늘 빼놓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과정에서 실제로 4.16 추모를 하는 그 추진 세력 역시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것이 그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하는 전체 공론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논의되기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박원순 전 시장의 일종의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의 논의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정치적 의지에 맡겨놨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이 바뀌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추모시설이 현재와 같은 방식의 그 추모시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내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 논의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논의와 연결되는 맥락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광화문 광장 시민위원회 내에서의 그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추모시설 설치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고, 그것 외의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전 과정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되기 힘든 논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임시시설이냐 연구시설이냐라고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임시시설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사용 시점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은 다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 즉 철거를 통보하는 방식 때문에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임시시설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준 거고요. 4.16 연대에서 낸 그 입장의 경우에는 이것을 연구시설로서 접근을 하는 관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돈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그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좀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남는 논의는 결국엔 서울시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광화문 앞쪽에 있는 역사광장을 하는 문화재 발굴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곤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상부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되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발굴해서 뭔가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덮는 방식으로 이미 정리가 끝났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매장 문화재를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지상부의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정리된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 광장의 지상부와 관련된 일종의 이제 조경이나 내지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16 추모관을 놔두고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그 구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쟁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논의에서 서울시는 이것이 임시시설로서 없는 상태에서의 공간 배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통보를 한 거고, 이미 그거는 작년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공사가 착수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정이 사실은 그 내부에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키가 기존의 추모시설이 이렇게 길게 있었던 그 시설이 사용료 문제나 이런 걸로 한번 논란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서 계속 그걸로 일종의 트리거로 썼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고 저기는 그냥 내버려 두냐 이러면서 계속 이 세월호 시설을 트리거로 사용을 했는데, 그 논의 과정이 정돈되면서 지금 현재 추모 시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정돈된 논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돼야 이 부분의 쟁점이 좀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서 우리 세월호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사회적 아픔을 끊임없이 복귀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논란되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방식을 좀 더 넘어서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논의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더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개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제대로 된 제도화가 되지 못했는지, 하다못해 조례 제정이나 혹은 규정 제정으로 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과정이 좀 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생산적인 논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화문 광장 지상부의 그 새로운 조경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조경 계획 내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억 사업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던, 그게 아니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 도시계획 안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됐죠.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들어갔어야 됐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얘기했던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조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 공간 활용이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블랙박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논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는 그나마 박원순 시장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됐던 위원회였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이나 이후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구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오세훈 시장이 철거 통보를 했어요 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앞에 있는 히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묻어놓는 형태가 나오는 거여서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게 그냥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포로 철거 통보가 됐어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에 논의를 했었던 분들의 책임 회피로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감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를 윤원필이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 민감한데 라고 했던 건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임 부분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끝!